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방역 수칙이 완화됩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확진자가 증가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로 줄긴 했는데 아무래도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과 휴일 효과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는 500명대로 줄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효과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6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어제도 주말 효과가 반영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도 참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어떤 양상을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안정화된 경향성을 보였지만 다시 증가하는 또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언제든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효과를 고려를 하더라도 이전 주말보다는 조금 확진자 전체적인 규모가 좀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 한 주 전에는 실제로 평일 기준에도 한 500명대를 보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안정화됐다가 잠시 그런 기간을 거친 뒤에 다시 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양상은 지금 현재의 반영 단계를, 그러니까 어떤 위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은데 먼저 브리핑을 듣고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접종 주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으신 분은 1,529만여 명으로서 전 국민의 29.8%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접종 완료자는 464만 4천여 명으로 전 국민의 9%에 해당됩니다. 연령대별 1회 이상 접종률은 60대가 83.1%, 70대가 87.5%, 80세 이상에서 78.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회 필수 인력 등 2분기 30세 미만 접종 대상자 중에서 지난번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예약을 미처 마치지 못한 대상자와 또 추가 등록된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사전 예약이 3일간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예방접종 센터를 선택해서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방접종 1,880만 건 중 이상 반응은 8만 4천 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약 0.45%입니다. 신고 사례 중 95.1%는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 반응 사례였으며 나머지 4.9%는 사망 또는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 반응 사례였습니다.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는 335명이며 아스트라제네카 142명, 화이자 192명, 얀센 1명, 그리고 모더나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기간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율은 0.1%로 그 이전 주에 비해서 그 이전 주가 0.4%에 비해 이전 주가 0.46%였는데 이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이상 반응 대응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접종 완료자분들은 예방접종 후 15분에서 30분간은 접종기관에 머무시면서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시고 또한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접종 후에 최소한 3일 정도의 기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찰해야 하고 또 고열이 있거나 좀 평소와 좀 다른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 접종 후에는 4일에서 4주 사이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고 또한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신속히 그 이상 반응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증상으로 그 접종 후 4일 이내 호흡곤란, 흉통, 그리고 지속적인 복부 통증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리 붓기와 같은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 좀 아주 심하거나 또는 2일 이상 그 지속되는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진통제로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접종 이후에 그 접종 부위 외에 멍이나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및 중증 아나필락시스 이상 반응 신고 사례 관련하여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9회에 걸쳐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및 중증 사례 563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7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심의 사례 중 92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19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사망 42건, 중증 사례 59건 등 그 신규 사례 101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신규 사망 사례 42건의 평균 연령은 79.7세였고 이 중 41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받은 백신은 화이자가 30명, 아스트라제네카 12명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사례 41건은 예방접종과 그 사망과의 인과성을 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추정 사인의 상당수를 차지한 급성 심장사, 급성 심근경색, 폐혈증 등은 백신 접종보다는 그 기저질환 또 고령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류된 한 건은 최종 부검 소견 확인과 같은 그 추가 자료 보완을 통해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규 중증 사례 그 59건의 평균 연령은 76.2세였고 이 중 56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7일, 그리고 접종받은 백신은 화이자 43명, 아스트라제네카 15명, 얀센 1명이었습니다. 중증 사례 56건의 추정 진단명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과 백신 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56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해당 질환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였고 보류된 사례 3건은 의무 기록 등 그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4건 중 16건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1주간의 그 코로나19 발생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491.6명으로 지난주 대비 10.6%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어학원과 주점 관련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이 좀 증가한 가운데서 제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 모두 전주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그 1일 평균 42.3명으로 지난주 대비 59.1% 증가하였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 이후에 주간 사망자는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1주간 교회와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속의 감염, 그리고 가족과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 감염이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집단 발생과
병원, 요양시설은 또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그 주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이동량과 접촉의 빈도 등도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유증상자 검사를 좀 강화하고 유행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를 상향하게 됩니다. 휴가 기간은 좀 분산하고 분할하여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고 또 감염 취약시설은 선제적 검사를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1주간의 발생의 증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간의 발생 동향은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60세 이상의 연령대의 경우 지속적인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예방접종 인구가 비교적 많지 않은 6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양쪽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난주 환자 수가 다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된 60세 이상에서는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50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증가하고 있었던 그런 양상입니다. 이는 또한 백신의 효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1주간 확진자 발생이 가장 많은 연령대로는 20대가 많았습니다. 모두 636명이었고 50대가 630명, 40대가 602명, 30대 55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증가가 있었던 20대 연령의 경우에 직전 1주간 대비 확진자 수가 112명 증가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20, 30대의 확진자는 음식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지인 간 전파가 많았고 40, 50대의 확진자는 종교활동과 직장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좀 더 많았습니다. 충분한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충분한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주 추가로 확인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67명으로 유형별로는 알파형이 189명, 베타형이 1명, 감마형이 4명, 델타형이 73명이었습니다. 이 중 71명의 사례는 해외 유입 사례였고 196명은 국내 감염 사례였으며 국내 감염자들의 신고 지역은 경기도가 48건, 서울 28건, 대구 22건 등이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주요 집단 사례는 모두 26건이 신규로 확인되었고 알파형이 22건, 델타형이 4건이었습니다. 신규 집단 사례 관련으로 총 확진자는 390명이었고 집단 사례 한 건당 평균 발생 규모는 15명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4일부터 총 21번에 걸쳐서 부정기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하신 인도 제외 국민은 총 3,435명으로 현재까지 입국 및 격리 단계에서 82명이 확진되었고 변이 바이러스는 22명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유흥시설과 또 주점 관련 집단 감염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 상황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이후에 유흥시설과 주점 관련 집단 감염은 총 1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유흥시설 관련이 14건, 주점 관련이 5건이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는 전남 순천시 호프집 관련으로 시설 이용자가 유증상 상태에서 주점 및 다수의 유흥시설을 방문하여 초기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한 이후 종사자와
가족을 통해서 전파된 사례입니다. 모두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남 여수시 유흥주점 관련은 시설 종사자가 또한 그 유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무를 지속하면서 종사자와 이용자 등에게 전파가 이루어져서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례 모두 음식물 섭취와 음주, 장시간 대화와 같이 비말 발생이 좀 용이한 상황에서 그것도 불충분한 환기로 인해서 전파가 촉진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유흥시설과 주점 등의 시설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기침과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즉시 검사를 받으시고 또한 다수가 모이는 그런 실내의 공간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 장시간 머무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한 그 음식물 섭취 중에는 대화는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시설 관리자와 종사자께서도 그 방문자 중에서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시고 방명록 관리 그리고 주기적인 환기를 시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그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의 세부 지침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1차 예방접종자를 포함한 모두가 지켜야 할 그런 의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 공연, 행사나 실외 야구장, 축구장, 공연장, 놀이시설 등의 유원시설, 그리고 시장 등 쇼핑 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그런 경우에는 1차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그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하여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실 것을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방역 대응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에서의 상황을 고려한 협의된 조치입니다. 하지만 다소 완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별 이행에 필요한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됨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안전의 확인이 더욱 필요합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추진하면서 예방접종을 통해 사회의 집단 면역 수준이 향상되는 시점까지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힘드시겠지만 아직은 감염의 위험에 대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바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브리핑 때문에 중간에 말씀이 끊겼는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최근 들어서 주말 휴가를 감안하더라도 확진자가 좀 늘어난 것 같다, 규모가 좀 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관련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491.6명으로 10.6%가 전주 대비 지금 증가를 했다고 하던데 지금 현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직전주에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수준이다. 물론 그 이전에는 한동안 평일 기준으로 700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를 안팎을 보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특히나 최근에 대전 그 교회발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도 알파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경기도 어학원 관련돼 있는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요인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은 오랫동안 장기화된 이런 양상에 변이 바이러스 요인이 같이 가세를 하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뭐 브리핑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도 거의 1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7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걸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이런 방역 조치 완화가 여기에 더해지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양상으로 국면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해외 유입 사례가 일일 평균 42.3명이고 59.1% 증가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추세여서 더 우려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비단 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가 영국하고 인도 같은 국가들이고 일부의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단 이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80여 개 국가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는 만큼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입 사례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증가할 것이고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 수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하게 방역 관리가 안 된다라고 보면 변수가 생기고 구멍이 뚫리게 되면서 심각한 어떤 지역사회, 우리나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델타 바이러스 변이의 유행도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보완책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뭐 최근에 뭐 발표된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는 그 확진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그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도 있거든요. 모든 해외 입국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인도 목적이나 아니면 인도적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목적 사업이라든가 학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이 사소한 부분에서 변수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격리 면제 조치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방역 상황 통계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와서 그 관련해서 그 위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나온 게 최근 일주일 동안 그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백신을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이 많은 연령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최근에 앞서 발표한 것처럼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유흥주점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환경에서 특히 이런 어떤 일상적인 꼭 필요한 일상생활 이외의 다른 공간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특히 여름철 맞이해서 많이 외출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과 같이 많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새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지금 시점에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안이 적용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의 목표대로 조만간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후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이 백신 접종을 맞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시점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게 맞지 지금 1차 접종자 기준으로 한 30% 정도인데 2단계에서 갑자기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되면 해외에서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크게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물론 해당 국가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을 하면서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조금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후에 점차적인 방역 조치 완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물론 다음 달 1일부터 방역 조치, 방역 수준이 좀 완화가 되지만 충남 등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간의 적응 기간을 일단 두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른감이 있다.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는 좀 현재 강화된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2주간의 이행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걸로 불충분할 것 같다. 물론 전면적인 방역 조치 완화보다는 다소 그래도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단계보다는 완화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경각심 완화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경제적인 면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일단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조금 더 완화를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방역 체계가 이걸 좀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걸까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감당 가능하다, 그러니까 방역적인 측면이라든가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완화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금 경기도 어학원 관련 확진 경향을 네.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감염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22일 날 지표 환자가 나왔는데 그 무렵에 원생들에서 다수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음 지표 환자, 그러니까 그 홍대 앞 주점에서의 모임과 관련성이 이전부터 어떤 발생을 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속하게 확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 얘기는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학원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비교적 마스크 착용도 잘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와중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야 또 방역 조치 완화, 특히 이행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일단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오는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 정도가 1차 접종까지는 마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 집단 면역 형성 시점으로 놓고 있는데 일단 변이 바이러스 우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1차 접종만 하고 나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예방 효과가 확연하게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백신의 종류랑 상관없이 1차 접종만 했을 때는 평균 한 30%대 정도의 예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해야지만 보통 60%대에서 한 90% 사이의 어떤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앞서도 계속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지배종 또는 우세종이 될 시점 같은 경우에도 한 8, 9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임상 증상 자체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감염이 됐을 때 발열, 기침 또는 뭐 후미각 상실 등의 임상 증상을 보이는 반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인후통, 두통 뭐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와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보다 더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고 8, 9월 달에 우리나라에서의 환절기가 돌아오게 되면 진단검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 시점에 맞춰서 급속히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그 백신 접종, 1차 접종이라도 하면 그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감염은 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으로까지 이르는 치명률은 좀 확연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료 체계가 잘 그런 그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만 된다면 지나치는 우려는 또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거의 100% 완료된 상황이 아니고요. 그 단계별로 만약에 50%까지 백신 접종을 맞았다 그러면 나머지 50%의 국민들은 접종이 안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급속하게 미접종자들에서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기존 바이러스의 한 3배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급속하게 의료 시스템에 어떤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거의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
전 국민의 100%에 가까운 백신 접종률을 보였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미접종자군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예방접종, 백신 접종 속도를 빨리 높이고 그 사이에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